종가 라스트 신, 장 마감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오늘 장 명장면을 통해서 최고의 종가 베팅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사실 오늘 시장이 좀 새파랗게 질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빠진 거죠? 뭐 기존에 계속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2분기 조정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틀 연속 미국장이 이제 급락 여파가 좀 주요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월가에서 주요 은행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그리고 고금리 유지 가능성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앞으로 한 달 내내 시장을 보겠다라고 보고서들이 많이 주제가 대부분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뭘까요? 결국 이 두 가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을 명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오늘의 이 라스트 씬에서는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도 뭔가 제시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의 뭔가 손실을 방어하는 이런 뭔가 당분간은요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도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장 속에서도 분명히 명장면이랄 게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명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가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고금리 유지 가능성 이 두 가지를 한 달 동안 주요 맥점을 잡고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은 이제 IB들이 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명장면은 바로 이걸로 한번 뽑아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자,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도를 하나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네. 연이은 지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이제 매경 신문사에서 오늘 11시 정도에 오전에 외신 속보를 좀 번역해서 정리해서 가지고 나온 뉴스인데요. 제목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전면전 유발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겠다. 하단에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에서 이스라엘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반격 시에는 1초 이내에 대응하겠다고 엄중 경고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새벽에 미국장이 좀 많이 빠졌던 원인이 가속화된 원인이 여기에도 있었고요. 국내 증시도 비슷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명장면을 통해서 오늘의 라스트 첫 번째는 바로 이 기사를 통해서 그러면 어디 쪽에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잠시 뒤에 종목을 또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기사를 오늘의 명장면으로 또 뽑아주셨는데요. 사실 또 만약에 이란이 공격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정말로 5차 전쟁이 발발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이 기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네.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은 뭐냐면 중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동의 이스라엘 옆에 밑에는 사우디 있고요, 요르단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란 관련된 부분들, 이란이라는 국가도 산유 국가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다 공격할까요? 결국은 에너지 정유 시설 쪽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앞에 바닷가에서 유정을 13군데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산유 국가로 통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잘만 본다면은 충분히 계좌를 뭔가 해지할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잠시 뒤에 그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는 좀 더 투자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명장면에서 뽑아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종목 무엇인가요? 웬만한 석유가스주들은 다 올라갔거든요. 올라가고 윗꼬리 달고 대부분 기본적으로 지난주부터 5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뭔가 항상 이 종목이 늦게 출발하더라고요. 뭔가 더 심화됐을 때 출발하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저는 현재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라스트 씬 첫 번째 명장면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종목은요. GSE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코드번호 053050이고요. GSE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3대 이제 테마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종목이 항상 끝
끝자락에서 움직이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노출도로 봤을 때, 지지차 노출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까지 온 것 같거든요. 통상 이 종목이, 통상 한국석유나 대성에너지가 먼저 치고 가면은 이 종목이 천천히 쫓아오다가 뒤늦게 반응하는데, 이 종목의 추가 상승이 많이 나올수록 거의 지지차 리스크가 거의 끝물에 다다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노출도가 이제는 거의 절정을 통과하고 있다.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첫 번째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SE 같은 경우에는 가스 사업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멘텀 말씀드리면 앞서 명장면에서 이스라엘 관련된 이란 이슈인데 전면전보다는 주요 에너지 시설에 대한 타격 가능성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공격 자체가 육상전을 통한 공격도 중요하지만 뭐 미사일이라든지 무인 항공 드론 뭐 이런 쪽으로 공격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계속해서 4월 말 또는 5월 초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좀 많이 잊혀진 이슈죠. 바로 러시아 이슈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이 회사가 이제 가스 관련주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지금 바닥권이거든요. EU 의회에서 러시아 LNG 수입 차단 관련된 의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예전 역전의 승부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구리 관련주를 2월 말 정도에 편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CTA가 매수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CTA가 지난주부터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지금 바닥이라는 거겠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지금 천연가스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대성에너지나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도 네. 있을 텐데 꼭 집어서 GSE 그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은 한국석유나 대성에너지나 네. 이런 종목들이 먼저 치고 와서 1, 2등을 다투다가 이 종목들이 윗골이 달면요. 그 상황에서 통산 뉴스 노출도가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에서 60%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럴 때 가장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쉽게 해서 뭐죠? 키 맞추기로 올라온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종목이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지전 리스크는 거의 끝물에 가까워진다. 이제 절정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약간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에 여러분들 뭐 대성에너지나 한국석유 같은 거 종목들 보시면 항상 먼저 움직이고 나서 이 종목이 뒤늦게 움직이거든요. 통상 이런 패턴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1월 달에도 그에 같은 패턴들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윗골이 달고 올라왔지만 거래량이 크게 동반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좀 간을 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어쨌든 첫 번째 라스신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움직일 건 남은 차례는 GS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을요 4,300원으로 좀 짧게 먼저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아마 이전에 1월 중순 때 고점 라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하단의 이 상승 추세 라인의 하단이죠. 3,400원 선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GSE가 만약에 이전에 목표가를 터치하기 시작하거나 쭉쭉쭉 뻗어가면은요. 오히려 지나쳤던 리스크는 거의 끝물에 가까워진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명장면과 하이라이트 종목 GSE까지 만나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내일을 대비해 봐야겠죠. 앞으로가 기대되는 내일장 기대주, 내일의 시장 예고편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두 번째 시는요.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키포인트가 그거였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월가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금리 유지, 금리를 오히려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시는 바로 이 장면, 이 그림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네. 자, 두 번째 시는요. 바로 종목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시프파이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만든 ETF인데요. 이 채권이라든지 금리 관련된 거래 대금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 대금 1위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요. 밑에 보시면요. 전일, 이게 전날이거든요. 미국장이 어제 끝났잖아요. 5%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종목이 뭐냐면 딱 이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바로 ETF 상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1년도 때 상당히 많이 성과가 좋았던 수익률이 좋았던 ETF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막 떨어지고 이제서야 슬슬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시죠? 이전엔 뭘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떻게 죠 증시가 올라가면서 채권이 떨어졌잖아요. 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뭔가 출발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오늘 PPX라고 부릅니다. 티커 PFIX 이 ETF를
오늘의 명장면 두 번째 씬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 명장면에서 두 번째 종목, 그러니까 스포일러주를 힌트를 얻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정말 궁금한데요.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월가에서 플러스 두 번째 요인을 뭐라고 얘기했죠? 고금리 관련된 기조가 네. 유지되느냐. 오히려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미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도 그렇게 굳이 위험성은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건 개인적인 제 의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은행, 와. 지금 매니저님께서 내일장 스포일러주로 제주은행 제시주셨는데 그러면서 바로 앞전에 이제 금리 네.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뭐 두 번 정도 할 거다라는 게 시장의 예상치인데 네. 좀 이변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앞에서 코너에서는 제주은행은 스탑을 의견을 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네. 의견을 오히려 줘야 되지 않을까. 어.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1금융권 금융기관 관련 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은행이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 소속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고금리 대표 수혜주입니다. 자, 지금부터 모멘텀 말씀드릴게요. 미국 UBS라는 이제 증권사에서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월가 최초로 처음으로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최종 금리를요, 지금 몇 프로까지 제시하고 있냐면요, 6.5%까지 봐야 된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전일 뭐 소매 판매 지표가 너무나 훌륭하게 나왔던 부분들, GDP소 2.8이라는 너무나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미국은 골디락스니까 경기 너무 좋다 보니까 굳이 여기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 자체만 제1년권의 지금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지금 영업부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MMF라고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이 신종자본증권이 최근에 고액자산가들한테 인기 투자처로 급부상하면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은행 정기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주식 투자처럼 넣었다 뺐다 매수와 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해서 인기가 많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최초 발행이 4조에서 무려 지금 6조 원 가까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이제부터 좀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지방은행들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제주은행 두 가지 포인트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은행까지 내일장을 위한 스포일러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매니저님과 함께 이런 명장면과 베팅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좀 더 들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 베팅을 하기 전에는요 빠르게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을요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똑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심플라이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ETF 상품이 있습니다. 이 ETF가 채권 금리를 방어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차트인데 만약에 오늘 밤에 그 상품이 전고점 여기 단기 고점을 똑같이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목표 가격을요 16,500원. 손절 가격을 12,500원 선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제주은행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은행에 대한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신광선 매니저님과 추가적으로 함께 해볼 수 있는 무료 방송 기회 남아있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시간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오늘 장 끝나고 4시 50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언제까지 빠질지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느낌보다는 뭔가 개량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기간이라든지 언제 내가 종목들을 물타기 하거나 뭔가 추가 매수하거나 매수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궁금하시면요. 오늘 매크로만 집중적으로 파겠습니다. 4시 50분에 너튜브나 또는 네이버에 신광섭 또는 신광섭 주식 검색하시면요. 공개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4시 50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광선 매니저님과 추가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방송 기회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저희 종가 라스트 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새로운 명장면과 함께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신 신광선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